편의점 사장님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요. 이게 좀 꽤 오래전에 시작이 됐어요. 네, 그 코로나 한창이던 2021년 12월쯤에 시작이 된 사건입니다. 제보자는 경북 영천에서 7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이제 바로 옆집 살던 50대 남성 한 명이 편의점에 왔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제보자 아내가요, 마스크 안 쓰시면 못 들어온다, 좀 쓰셔달라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 말 들은 남성은 편의점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갔고요. 그렇게 그냥 가시나 보다 했는데 2개월이 지난 2022년 2월이었습니다. 이 남성이 다시 찾아왔는데 역시나 마스크를 안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. 근데 당시에 편의점 보고 있던 이 제보자 아내한테요, 오늘은 어떻게 물건을 좀 팔려는가 봐,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들어오더니 다른 손님들도 있었는데 이 제보자의 아내에게 심한 욕설이 섞인 폭언을 내뱉었습니다. 그러니 결국 참다 못해 신고를 하신 거죠. 자, 그런데 이 남성의 행패 더 심해졌다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업무방해죄를 신고를 하고 그날 남성이 편의점에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보자가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. 편의점 앞에 있던 테라스에 흰 우유를 이렇게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거기서부터 이것도 역시 업무방해죠. 그러니까 제보자와 제보자 아내가 도대체 왜 그러시냐.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돌아온 건 대답해라 주먹질이었습니다. 당시 CCTV 영상 보는데 남성이 제보자 아내를 2차례 세게 주먹으로 때리고 또 제보자가 말리니까 제보자에게 11차례 정도 주먹질을 또 했다고 합니다. 폭행 후에 이제 저 남성은 사람 때리고 그냥 집에 갔고 제보자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일단 폭행으로 제보자 아내는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까지 가게 됐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요. 이 제보자도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저 편의점 누가 봅니까? 그러니까 편의점을 봐야 하니 10시까지 영업한 후에야 겨우 병원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 당국에 그 지침이 있었으니까 마스크를 써달라고 했던 건데 그 얘기가 저렇게까지 할 일입니까? 자, 지금 들으신 이 만행만 해도 충분히 어질어질한데 제보자께서는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다고 해요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살인난다,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? 직접 들어보시죠. 아니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시냐고요? 예? 믿지 마라. 욕 난다. 욕하지 마시고 저 협박. 너 왜 자꾸 나한테 협박을 하고? 아니 내가 언제 삽을 왜 갖고 나오시는데? 왜 그래? 진짜. 왜 나쁜 짓을 왜 그래? 아니 내가 언제 왜 삽을 갖고 나오시는데? 와. 거칠 줄 알아. 너희만 일가족 몰살이라는 뉴스를 들었거든. 교수님, 일가족 몰살이랍니다, 지금. 저게 그냥 입으로 내뱉을 정도의 그런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. 지난해 이제 남성이 삽을 들고 와가지고 살해 협박을 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남성이 자신의 차가 그 스타렉스라고 약간 그 승합차 같은 것인데 그걸 편의점 쪽으로 주차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일부러 주차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손님들이 이 차 때문에 저게 편의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주인 되시는 분은 이 차를 갖다가 주차장에 좀 대달라라고 이 얘기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랬더니 갑자기 주차 금지 표지판을 갖다가 망가뜨렸다는 거죠. 그리고 제보자의 한마디에 집으로 들어가서 아까 사파에 나왔던 그 삽을 들고 나와서 협박을 했는데 그때 반말에다가 욕설에다가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살인 난다, 일가족 몰살 뉴스 볼 거다, 이런 엄청난 그런 그 협박을 한 건데요. 이게 전부 다 CCTV에 찍혔고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이 남성을 거기에서 수갑을 채워서 연행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또 한 번은 주차금지 표지판 손잡이를 그라인더를 들고 와서 잘라내기도 했고요.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아주 충격적으로 옷을 갖다 홀딱 다 벗고 그런 상태에서 나왔다는데 이 집에 그 딸이 당시 중학교 3학년짜리가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, 차를 거기다가 주차시키고 뭐 협박을 하고 옷을 벗고 나와서 그 집 딸이 있는데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아주 그 고도로 계산된 그런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경찰 신고해야죠. 당연하죠. 접근 금지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형사로 하는 거 좀 피해서 소극적으로 아마 내용 증명을 계속 보냈던 것 같습니다. 20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12차례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좀 그런 거예요.
가게 방송 볼륨이 너무 크다. 불안감을 야기한 거 아니냐. 아니 누가 누구한테 내용 증명? 그 남자가 제보자 저한테 내용 증명을 보낸 아이고야. 겁니다. 가게 광고창에 노란빛이 본인 집 창문 넘어오니까 불편하고 불쾌하다. 가게 통창으로 인해서 본인 사생활이 감시받고 있는 것 같다. 가게 냉방 실외기에서 열풍이 본인 집 대문 향해 있으니까 불편하고 불쾌하다. 등등의 이런 어떤 내용 증명을 12차례 보냈다고 합니다. 이게 사실 본인이 직접 적어서 뒤에는 뭐 한자도 좀 있다라고 하는데 또 심지어는 아들이 군에 있는 상황인데 아들이 무단으로 영상을 촬영했다. 아들이 통행을 방해했다, 위협했다. 이런 내용도 보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제보자가 봤을 때는 이 모든 내용 증명이 허위 사실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제보자분이 저희한테 제보 주셨을 때 그 첫 문장이 이겁니다. 고민했습니다. 정말 저 죽을 것 같아서 제보합니다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요. 3년 전에 왜 굳이 그냥 마스크를 쓰라고 했을까? 본인 탓을 하고 계세요. 제보자님 얘기 들어보시죠. 정부에서 지침대로 따랐을 뿐이잖아요. 근데 3년을 이렇게 괴롭힐 거란 생각을 못했죠. 상상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. 오죽하면 그래 후회하겠습니까? 마스크 괜히 그거 얘기했다. 파출소 저거 신고한 그거 기록만 띄도 한 20번은 넘을 겁니다. 그렇게 해도 참으셔야죠. 형사사건 안 됩니다. 참으세요. 하도 듣다 보니까. 그러면 제가 죽으면 저희하고 집사람이 죽으면 내가 죽이면 이게 해결되겠네요. 내가 오죽하면 형사한테 그 말까지 했겠습니까? 아니 저 지경인데 뭘 참아요? 참기는. 글쎄요,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저런 상황에서 경찰이 그 피해자 보고 참으라라고 하는 얘기를 어떤 근거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다. 그리고 가족 동의가 있어야 된다. 무슨 가족 동의가 필요하죠?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에도 이제 그 가서 뭔가 어떤 호소를 했는데 역시나 참으시라. 참 잘 이해가 안 갑니다. 그래서 이제 어제 4월 23일에 이 남성이 지금 이제 이 범행 자체가 현재 진행형인데 편의점 앞에 있는 도로에 주차 금지 표지판을 3개나 갖다 놔가지고 이 제보자가 신고를 했는데 사실 저게 앞에 저런 식으로 버팅기고 있으면은 손님들이 올 수 있겠습니까? 영업방해죠. 예, 영업방해죠. 그리고 거기가 자기 땅도 아니래요. 그래서 이 제보자의 주장에 의하면 이 출동한 경찰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먼저 가서 사과를 해라. 네? 그 가해자에게 사과를 하시라. 친하게 지내시라. 그리고 술이라도 한 잔 사가서 좋게 지내라.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그동안 3년 동안 쌓였던 것이 한꺼번에 폭발을 했다라고 합니다. 박 변호사님, 네. 만약에 박 변호사님 사모님을 어떤 놈이 이렇게 뺨을 팍 해서 폭행을 했어. 네. 그 인간한테 가서 사과하고 싶으세요? 용서할 수가 없죠.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? 근데 이제 사실은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이사를 가거나 옮길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. 다만 지금 나이가 있죠. 젊은 나이면 뭐 취직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편의점에 가족 생계가 달려 있고 또 중요한 거는 피해자인데 왜 우리가 옮겨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3년간 가장 걱정되는 거는 아내 아니면 가족들한테 해코지 할까 봐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CCTV만 계속 보고 있답니다. 혹시나 불을 지를 수도 있으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하고 제보자 아내가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라고 합니다. 저 영상이 지금 사모님 뺨을 푹 때린 거예요, 지금. 그리고 말리는 남편분을 또 폭행하는 장면입니다. 백 변호사님, 네. 더 충격적인 게요. 오늘 제보를 하신 오늘만 해도 벌써 4번을 저 인간하고 마주쳤답니다. 그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 같고요. 지금 저 남성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패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벌여왔는데 단 한 번도 감옥에 가진 않았습니다. 예?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그 뺨 때리고 뭐 했던 뭐 폭행, 상해 관련해서도 약식 기소. 그러니까 벌금형이라는 소리죠. 그리고 손해배상으로 한 42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게 있고 그건 아마 저 형사 조정 절차에서 받으신 것 같은데 그 뒤에 또 삽 들고 왔다 갔다 했을 때 특수협박. 그게 벌금 150만 원. 그다음에 아까 또 뭐 절단기로 뭐 자르고 그 재물손괴 벌금 40만 원. 그 뒤에 또 한 번의 재물손괴 벌금 70만 원. 그리고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재물손괴하고 연관된 것 같은데 백 변호사님, 손해배상으로 저 정도 되면 저 사람은 거의 변호사급 아니에요? 그렇죠.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벌금 내가면서 아마도 또 저 사람이 신고해서 내가 또 폭주한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, 그러니까 그 경계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?
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. 음. 아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도 보통 사람들이 내용 증명을 잘 그러니까요. 보내지는 않단 말이죠.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이 정도 되면 스토킹이 될 수도 있다.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현재 고소장을 또 접수한 상태라고 합니다. 제 생각에는 아까는 다 단편적인 사건이었잖아요. 근데 저 모든 것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간주를 하고 또 지금 이 사건 반영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좀 더 자세히 정리된다면 예.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피해자분들하고는 분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알겠습니다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.